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원국 경기대 교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배승희 변호사, 그리고 김재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언제쯤일지요. 먼저 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robably a different location. Singapore was fantastic, but we'll probably do a different location. You get it tomorrow, what? He'd probably like that. I'd like that too. I think it would be good, but we'll see.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Timing won't be too far away. 그러고 보면은요, 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왜 한참 선거 전에 할 듯 하다가 뒤로 미룰지, 또 장소도 말하라고, 그러니까 금빛 찬란한 자신의 응접실이 있는 그 휴양지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 많이 바쁩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11월 6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현장을 찾고 또 자금 모금을 하는 현장까지도 다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워낙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화당이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그동안의 미국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전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는 이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탄핵 요구까지 받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동안에 남북관계 조율, 북미관계 조율을 통해서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는 거뒀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국내 재반 일정까지 고려를 했는데 또 언제 어떤 갑작스러운 카드를 트위터에 올릴지 모릅니다. 갑자기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통 시간이나 장소나 협상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말하라고처럼 이왕 잘해줄 사람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던져주겠다는 그런 입장이 반영될 걸까요, 의원님? 글쎄요, 말하라고 리조트를 언급한 거는 뭐 본인 소유의 리조트니까 광고 한번 세게 한 거죠. 뭐. 아, 그래요? 거기 만약에 김정은이 그쪽으로 간다면 더 센 광고가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중간선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게 왜냐하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알맹이는 없었어요. 근데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만 했죠. 근데 기대감을 갖고 11월 6일 중간선거를 치르는 것이 낫지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정말로 성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비핵화의 뭐 일정이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선거 전에 2차 정상회담을 했다가 별 성과가 안 나오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그냥 공동탑이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떠안지 않고 중간선거 치른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만나겠다고 하는데 장소는 뭐 트럼프 별장 외에 다른 곳도 꽤 많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네, 지금 북한이랑 3, 4곳 정도의 장소를 물색에 올려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그것만 딱 던졌어요. 싱가포르 말고 나머지 다른 3, 4곳. 근데 그중에 이제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근데 그 언급 중에 맨 마지막에 종국에는 그러니까 eventually 한 다음에 미국 땅과 북한 땅에서 많은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운도 띄었습니다. 영어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북한 쪽은 계속해서 평양에서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당장 평양을 선택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평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딛는 순간 그거 자체가 뭔가 양국 수교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 외에 뭐 중립국 3, 4곳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판문점도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멀리까지 내다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양국 간의 신뢰가 회복돼서 양국의 그 본토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운을 띄운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승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북한은 계속 평양으로 오시길 바라는 걸까요? 뭐 안보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원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본인은 싱가포르 회담이 환상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기자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지금 미국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을 보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오히려 싱가포르 회담은 쇼였다라고 본인들 그 미국에서도 언론에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앞서서 하지 않고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고 또 비핵화 전진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자꾸 만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는 오히려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잘 조율이 안 되니까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비핵화는 멀어져 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상 간의 회담으로서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어가고 나중에는 뭐 중국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북한으로부터 평화를 얻으려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평화도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냉정하게 시각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의 물꼬가 천주교에서 트인 듯합니다. 문 대통령이 교황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중지하기 위해서 바티칸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워낙 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뜻깊은 선물을 전해받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새 정부가 정말 잘 될 거라고 희망하면서 그래서 묵주까지 축성해서 또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쪽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 예. 이 두 개 주신 것은 저희 부부. 호텔이 배다사 만날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바티칸 교황과의 만남, 이것도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이 종교 적대적인 북한의 교황 초청,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나온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평화의 물결을 어떻게 하면 더 큰 물결로 만들 것인가 문 대통령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번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을 뵈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신다면 환영하겠다. 그런 공식적으로 이제 아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바티칸 시국을 방문해서 교황과의 만남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 자리에서 정식 이제 의사를 표명을 하고 서로 간의 외교적인 절차는 남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이 시각은 역시 북한이라는 그동안의 독재 국가고 지금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형식적인 그런 종교 활동도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교황께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정말 손꼽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위와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다시 한번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낸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수많은 그런 북한의 천주교 신자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바티칸을 가면요, 교황하고 정오에 면담을 한다. 이것도 아마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의도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은 왜 교황 초청에 공을 들일까요? 김 의원님. 근데 우선 좀 그 형식을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유엔커님을 다음 주에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배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 전달자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이게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인 거는 뭐 모르겠으나 네. 왜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갔을 때 미국 브룸버그 통신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하고 싶으면 북한에서 교황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북한에서 초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라는 네. 얘기를 전달하는 게 과연 옳은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바티칸 방문 일정을 갑자기 끼워 넣게 되면서 유럽 방문 일정에 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보통 대통령 방문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일정이고 뭐 의제고 조율을 하는데 갑자기 바티칸 방문이 짜이면서 그걸 뭐 잡느냐고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던 모양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말 전달자 네.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을 해야지 그걸 누굴 대신시켜서 하는 거는 초청 받는 사람도 글쎄요 그렇게 기분 썩 좋은 일은 아닐 듯 싶은데요. 그런데 교황이 받으면 어떡해요? 가겠다라고. 글쎄요 그럼 교황께서는 네. 다른 목적을 갖고 가시겠죠. 정말 종교적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 있어서 어떤 천주교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얘기를 전달받으면서도 근데 이걸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북한에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처해진 입장을 좀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2000년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권유로 교황을 초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교황청에서 발간된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북한이 인권 탄압,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로 블랙리스트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추진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북한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중간에 니고시에이터로 끼워서 한번 초청을 해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또 도와주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 북한이 나오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서구 문명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교황이 북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이 더더욱 이제 서구의 문명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우리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응원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주선자가요. 주선을 잘하면은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좋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이런 네. 문제가 있을 때 교황을 부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쓴 책을 보면은 그 교황을 부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뭐냐?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안 되고 누구 새로운 신을 모시면 안 되는데 그 위원장만을 모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신을 믿으면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교황이 와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게 반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입장을 바꿔서 온 걸 보면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런저런 종교 이야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이 교황청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